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24일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루한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리플이 1.95% 오르며 5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큰 변동 없습니다. 총 거래량 12조 317억 원으로 어제와 큰 차이 없고요. 다만 오늘 새벽 가격이 갑작스레 올랐던 리플이 거래량도 증가해 4위에 랭크됐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미국에서 불황기가 닥칠 가능성과 함께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JP모건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년 안에 2020년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내에는 80%가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확실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네. 자, 근데 이것이 JP모건만의 말이 아닌 것이 미국에 있는 주류 경제학자 중에서 최근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2020년 말까지 시장이 좀 붕괴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반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은 왜 제기되는 건가요? 일단 미국의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부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위기가 닥쳐오는 게 부채라는 게 빚이라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누구든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꺾이면은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자,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게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대출해서 많이 할 때 이자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집 살 때도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 이자 내기 힘들어서 도산하는 기업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점점 올라가면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수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바로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 자,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괜찮았습니다. 네. 경기 상황이. 자, 근데 10년 주기로 찾아온다 이러는데 불황이 그 전에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닷컴 버블, 네. 인터넷 버블이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때 S&P 500이 엄청 떨어졌어요. 파란색. 네. 그쵸? 자,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또 떨어지고 그 전에도 이제 88년도 때 미국이 또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10년 주기로 거의 불황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 나오는데 이런 것들 만약에 불황이 나온다 했을 때는 암호화폐가 이 안전자산으로서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화폐로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심심한 시장인데요. 그렇죠. 이 비트코인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사실 어제 새벽 3시쯤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었고요. 네. 대부분의 주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들은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변동성은 크진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몇 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스트리머 코인 보겠습니다. 네. 스트리머는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7%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이 스트리머는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고요. 네. 사물 인터넷 이런 데도 제공이 되고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 이용되는 토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약간은 기존에 보던 차트랑 좀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시간봉인데 약간 바코드식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실어서 물량을 많이 실으면 좀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네. 카이버 네트워크는 차트가 더 좀 이상하죠. 네, 그래요. 여기 막 오르락 내리락 네. 비매의 갯배를 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뻥뻥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도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카이바나트가 호재는 있었어요. 어제 뭐 그래서 바로 플랫폼 클레이와 함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뭐 수수료 입출금 지연 생략되고 주문 체결도 빠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고 거래량이 너무 없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많은 돈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 오늘 봤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거래 대금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거래 대금이 너무 적으면은 세력들 있잖아요. 기관이라던가 뭐 고래, 뭐 그리고 외국인들의 세력,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걔네들은 여기 들어왔다가 물려서 팔지를 못하니까 웬만하면 좀 거래대금 많은 데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메이저가 들어와야지, 세력이 들어와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돈을 많이 실지 마시고 한 비중의 전체 자금 비중 10% 미만으로 실어야 돼, 바람직하다. 뭐 이런 점들, 또 1억 이상 거래 대금을 봤을 때 1억 원 이상인 것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의 맑은 소식 하나와 벡트의 맑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비자 소식부터 보시죠. 비자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IBM과 함께 비자 B2B 커넥트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자 B2B 커넥트는 금융회사들이 국경 간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 송금과 은행 간의 국제여금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기 행위들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요즘 들어 블록체인이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12월 12일부터 거래됩니다. 어젠 벡트의 12월 출범 소식을 전해드렸죠.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벡트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가 보유한 1비트코인이 기준이며 달러로 거래되는데요. IC 디지털 애셋 웨어하우스를 통해 실물 인수도 방식으로 만기 정산된다고 합니다. 네, 벡트의 거래소 출시 소식이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비자와 IBM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블록체인 협업 소식이 자주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 내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정말 올해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